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12월 3주차 방송이고요. 금주 키워드는 개별 테마 장세에 진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G, 비트코인 테마가 굉장히 떠들썩했던 한 주입니다. 주간 증시체크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다가오는 한 주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슈 체크에서는 긴급 점검 코스닥 하락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요. 이제 빨리 출발합니다. 자, 긴급 점검 코스닥 하락. 이번 주에 특히 하락이 많았죠. 코스닥이. 그 부분에 대해 세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한번 24일부터 이거 수급표 한번 저랑 보신 적 있죠. 1월부터 11월 24일까지 갑자기 코스닥 급등 났을 때요. 11월에. 그때 기관이 1월부터 쉬어가지고 쭉 팔다가 갑자기 기관이 1조를 샀죠. 1조를. 1.1조를 샀죠. 기관이. 그럼 이거 한번 자세히 뜯어보니까 뭐 기관 매물은 거의 바닥이었다는 얘기 계속 말씀드렸고, 금융투자 매수 금액이요 1조입니다. 1조. 24일까지가 1.1조고 이제 11월 말까지가 1.3조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 금액이 1조가 넘는 거예요. 1조가. 금융투자가 갑자기.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투자가 저렇게 지수 최저점 694에서 지수 최고점 803을 만들었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수급표를 좀 자세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보시면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코스닥 수급표 현황인데요. 제 방송은 가급적인 PC로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죠. 자, 지수가 이렇게 올랐어요. 맨 밑에 695.77에서 792까지 11월 27일까지 올랐죠. 그래서 11월 한 달간 코스닥 지수는 약 100포인트가 급등했습니다. 695에서 뭐 792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0포인트죠? 그럼 과연 그걸 누가 그렇게 사서 올렸냐라고 봤을 때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올랐을 때 그중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대규모 매수를 했는데 여러분 딱 보시면 숫자가 2188, 2760억 들어온 거 보시죠. 15, 14일에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샀습니다. 금융투자가. 그 다음에 투신이 좀 샀고 연기금, 사모펀드 샀는데 이제 금융투자가 대부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계속 했던 얘기죠. 그럼 그때 금융투자가 주로 산 게 뭐냐? 자, 신라젠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급등했을 때 11월 중에서도 아직 급등했을 때 금융투자가 뭘 샀냐 코스닥에서 셀트리온과 신라젠을 급등하게 샀습니다. 약 한 2,200억을 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CJ, ENM, 바이오메드 이거 그 시가총액 탑 10이죠? 탑 20죠. 22 종목을 단기간에 해서 어떻게 보면 장사 미천을 마련했다. 근데 셀트리온과 그 매수 규모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라젠을 1,322억을 샀어요. 근데 밑에 파란색이 있는 뭐 초록색 있는 휴젤 이런 건 119억을 샀죠. 압도적으로 신라젠과 셀트리온이 약 합치면 2,250억을 샀고 나머지는 한 1,000억 되려나요? 어쨌든 이렇게 샀다. 요거 기억하시고 또 투신은 뭘 샀나 보시죠. 투신은 이건 사모펀드군요. 투신이군요. 예.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이거 같이 샀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이제 탑 20를 산 겁니다. 투신도 그렇지만 규모가 셀트리온 얼마 샀어요? 343억 샀죠. 앞에 투신은 거의 1,300억 샀죠. 그죠? 차이가 엄청나게 난 거죠. 투신이 금융투자가 엄청 많이 샀다. 또 사모펀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180억, 160억 더 적죠. 사모펀드가 말 그대로 사모펀드니까. 그다음에 휴젤 뭐 이런 거 이제 기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이제 탑 32 종목까지 좀 규모가 적으니까 사모펀드는
사이즈가 좀 적다 보니까 이제 뒤를 이렇게 좀 탑 32 종목까지 사서 산 거고요. 또 중소형주도 가끔씩 샀어요. 뭐 매지온, J콘텐트리, 진성 TSC 뭐 이런 거. 사모펀드는 이제 특성상 뭐 시장을 사는 데가 아니고 이제 하이에나 같은 그런 투자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샀죠. 어쨌든 7일부터 10월까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샀다는 걸 이제 보여줬죠. 그렇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이런 걸 집중적으로 샀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걸 기억하시고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최근 걸 봅시다. 자, 최근 2주간 코스닥 지수는 약 50% 급락을 했습니다. 792에서 744까지 빠졌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 코스닥 하락의 주범은 기관입니다. 여러분, 기관 보시면 계속 마이너스 1049억, 뭐 마이너스 1498억, 뭐 이렇게 막 계속 팔고 있죠. 그럼 이제 기관 중에 누가 팔았냐라 봤을 때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샀잖아요, 아까. 근데 금융투자는 빨간불이 있죠. 뭐 277억 사고, 뭐 282억 사고, 450억 사고. 금융투자는 아직 매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투신과 사모펀드에서 매물이 나온 겁니다. 특히 투신도 좀 나왔고 사모펀드도 그 규모에 비해서는 적잖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결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금융투자는 매도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 기간 동안 이제 투신이 뭘 사고 팔았나 한번 보시죠. 자, 매도한 거 신라젠, 티슈진, 헬스케어 차익 실현한 거예요. 단타 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금융투자랑 투신이 11월에 단기 수익률 게임을 벌일 수가 있다.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가장 많이 팔았잖아요. 이게 최근에 가장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죠? 코스닥. 자, 사모펀드 봅시다. 사모펀드는 약간 성격이 틀려요. 자, CJENM, 셀트리온 헬스케어, SK멀티라서 이건데, 그리고 얘네는 특이한 게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을 사고 있어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셀트리온 이제 사모펀드는 그 이제 말 그대로 사적인 펀드에 50인 이하의 사람을 모집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뭐 펀드나 이런 건 공모 펀드죠. 그 거꾸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을 클로징 한다고요. 이제 매매를 정리하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던 것들 다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사모펀드는 이제 펀드를 아예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뭐 40억, 50억, 70억 이런 펀드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장사를 마치다 보니까 거기서 물량이 나오고 이제 턴다. 그래서 최근 왜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팔았냐?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요인으로 보면 미국 FOMC가 이제 그 12월 금리 인상 예정이죠. 이번 주에 있죠. 그다음에 미국 세제 개편안이 통과됐는데 이게 쉽게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미국에서 일하면.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번 돈 갖고 들어와도 세금 깎아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 요인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높였고 미국은 법인세를 낮췄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미국으로 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팔아서 지금 갖고 있는 주식 팔아서 갖고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미사일 발사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 리스크가 역시 부각이 됐고 그러니까 울고 싶었는데 마침 뺨을 때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의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해서 IT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대외적인 요인이고 이제 대내적인 요인 보시면 국내 기관한테 미친 거죠. 이제 북클로징 한 거죠. 수익률 게임. 그래서 투신 금융투자의 차익 실현을 한 거고 그다음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12월에 발표될 줄 알았는데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양도세의 회피 물량이 출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환경이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자, 11월 코스닥 최대 매수 주체가 뭐였죠? 금융투자였습니다. 근데 아직 본격적인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물려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하락은 추세 하락 전환이 아닌 가격 및 이제 기간 조정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가격은 어느 정도 빠졌고요. 기간 조정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부터 한번 저는 지수가 뭐 코스닥에서는 지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가격을 볼 때 지수를 볼 필요가 있으니까 가격은 더 이상 빠질 확률이 높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일정 부위간 횡보를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왜냐? 돈이 들어간 자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지금 그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자, 돈이 들어온 자리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수급이 들어온 자리는 쉽게 안 빠지죠. 저기 막 급등해서 올라간 자리가 그렇죠. 11월에. 그래서 일정 기간 조정이 재황성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740에서 750포인트가 지지가 가능하니까 지금 손해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손해가 계신 분은 한번 기다려 보시라.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신라제는 좀 어떻게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거긴 보유 예수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은 한번 고점에서 받으신 분은 한번 기다려 보시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연말 연초까지 계속 말씀드리면 주도주가 없어요. 코스피도 없고 코스닥도 없어요. 여러분 코스닥도 조정이고 코스피도 조정이면 그때 활기를 치는 게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 장세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5G 신재생은 아직 아니고 다음 주고, 바이오 뭐 줄기세포 배아 뭐 그 규제 완화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마가 활기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게 보통 1월달, 2월달에 많이 되는데 올해는 좀 땡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테마 장세를 기다리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일단 지난주 그러면 이제 이슈 체크는 이 정도 마치고요. 지난주 코스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월 중순까지 하다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추세가 이탈했어요. 그죠? 이거는 횡보 중 추세가 이탈입니다. IT 업종 이때 삼성전자 리포트 나오면서 IT 업종 조정이 됐죠. 주도주가 빠지니까 당연히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별 종목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계단식 상승해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종장이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그 제약 바이오잖아요. 일단은 제약 바이오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IT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넘기고 내년 실적 발표가 2월 초에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그 한 1월 한 말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IT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 장세니까 개별 종목이 호재가 있는 경우는 상황이 약간 틀립니다. 어쨌든 조정 장세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는 계속 보수적인 걸로 말씀드렸죠. 자, 기존 주도주인 IT 및 금융업종이 쉬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워낙 강세다 보니까 이제 내수주, 유통, 의류가 강세를 지속했었습니다. 자, 3주간 한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점점. 외국인이 매도세가 지속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게, 이게 보시면 외국인이 팔고 있죠, 그죠? 뭐 외국인이 판 건 앞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요인에서 팔 수가 있겠죠. 대외적인 요인이나 뭐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기관이 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물량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실 때 금융투자가 계속 사고 있다. 뭘 사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사모펀드는 매도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장사 접는 거죠, 그래? 그래서 연말까지 기간 조정 및 그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약간 소극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고 주식 비중을 좀 낮추고 현금 비중을 갖고 계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 지수는 2450에서 2500이고요. 내수주, 유통주 중에 면세점, 여행 종목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그 중국 한중 정상회담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 한번 굳이 이제 코스피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뭘 샀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자, 금융투자 코스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쫙 꽤 있는데, 자, 금융투자 매도 종목 보시면 이 지수 관련주잖아요. 삼성전자, SK,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치면 코스피의 25% 아닙니까? 저걸 저렇게 팔고 있으니까 코스피가 당연히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산 걸 보면 뭐 두산 밖에부터 시작해서 이게 엄청 다양해요. 결국 이게 뭔 얘기냐?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 뭐 하나하나마다의 어떤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두산 카페에서 뭐 미국의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뭐 혜택이고, 뭐 NC소프트는 이제 뭐 대만의 리니지엠이 뭐 출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다라는 말씀 보여드릴 것 같고, 자, 지난주 코스닥 현황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쭉 올라가다가 이제 차트 오른쪽 보시면 쭉 빠졌죠. 박스권을 이렇게 딱 돌파하고 갔다가 훅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하락 반전했죠. 그러면서 이제 5G 테마, 비트코인 테마가 활개쳤습니다. 여러분, 테마주는 장세가 어디 뭐 코스닥이 잘 나가면 코스피가 잘 나가면 테마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런 주인이 없는 혼돈의 시대 때 테마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및 IT 업종의 차익시원 지수가 급락을 했고요. 계속 말씀드린 740에서 750포인트에서 코스닥이 지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지수가 1주차, 2주차 이렇게 계속 빠지죠. 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를 했습니다. 양매도. 계속 말씀드린 사모펀드 매도에 주목해야 된다 그랬죠. 걔는 막벌이니까 이렇게 뭐 계속 팔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죠? 그래서 이제 테마주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 이럴 때는 테마주 매매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길어야 3박 4일입니다. 3박 4일. 그러니까 그런 거 매매에 자신 있는 분만 하시고 안 하신 분은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럼 사모펀드가 이제 뭘 사고 팔았나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뭐 계속 팔고 있네요. 그죠? 샀던 것들. 체리브로, CTK, 코스메틱. 이게 뭐예요? 신규 산장주죠. 제가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휴젤 뭐 이런 거. 뭐 사용이 났던 거 다 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강바이오스텍틱, 한스바이오메드, JMT, DMT, SFT, 메카로, 신흥 SEC, 청담러닝이 뭘까요, 여러분? 공통점이. 바로 사모펀드가 이제 오타인데 매수한 게 시총 3천억 미만을 사고 있는 겁니다. 3천억 미만. 중소형주를 사모펀드는 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얘네 사이즈가 적으니까, 볼륨이 좀 적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파는 거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총 상위 탑20, IPO도 팔고 있습니다. 뭐 IPO는 빼더라도 어쨌든 요런 부분이 있다. 특성을 좀 이해하세요. 사모펀드는 규모가 좀 적은 것들 갖고 장난을 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난의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럼 외국인은 뭘 사고 팔았나요?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코미팜, 마크로젠,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뉴프레드, IP랑 제약바이오를 팔고 있죠. 그 다음에 CTK 코스메틱, 메카로, 요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걸 샀는데, 요 보라색 신라젠부터 쭉 밑에 고형 대형 코퍼레이션 BH가의 특징은 뭘까요? 자, 이게 일단 외국인은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조정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큰 걸 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한 걸 잘 보셔야 되는데, 모두 개별 종목을 매수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특징이 시총 3천억 이상인 종목입니다. 이 중에 YMC만 한 2,700억대, 내가 3천억 치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뭐다? 여러분이 3천억 이상의 종목이다. 그 다음에 특히 좋아하는 게 뭐다? 글로벌 플레이어다. 수출을 하는 그런 데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점점 수출업 쪽으로 바뀌고 있죠. 그죠? 자,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TCK에서 뭐 IPO 매매 주의법을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하시다 보면
그 수익이 지금처럼 안 나고 그러면 그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 있어요. 저거 올랐나는데? 그래서 딱 보고 아침에 보니까 뭐 20% 저거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건 매매를 안 하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분석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일단 안 한다는 걸 전제하로 말씀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신규 상장주는 하시지 않는 걸로. 근데 그래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일단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하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신규 상장 종목은. 근데 그래도 나 하고 싶다. 내 돈이 내가 하고 싶다라는 분은 계시잖아요. 그럴 땐 하나 체크는 꼭 해보시라 해서 말씀드려요. 자,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제 그 비상장 뭐 이제 관련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네이버 검색하셔가지고 IPO 예정 분석이라고 한번 가보세요. 거기 들어가시면 예,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공모기업 종목 분석을 이렇게 떠요. 그쵸? 거기서 이제 기업 검색 밑에 치셔서 종목을 검색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메카루란 말이에요. 지난주 됐던 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신규 상장 종목은 유통 물량이 상장하자마자 유통 물량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모 유통 가능 물량이라 아예 저기 제목이 있죠. 그죠? 보시면 유통 가능 물량이라고 저기 있죠. 오른쪽은 매도 금지 물량이고 매도 금지 기간은 뭐 6개월 이렇게 적혀 있죠. 밑에 보시면 그래서 공모 후 9.8% 외부 기관이 산 거 9.86%가 유통 가능 물량이고 기타 주주 1% 이상이 3.91%고 소액 주자가 4.8%고 공모한 게 20.4%예요. 그러면 유통 가능 물량이 총 물량에서 12%, 16%, 36%예요. 맞죠? 17%, 그러니까 37% 정도 돼요. 상장하자마자 37%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량이 바로 출회될 리가 많아요. 더구나 공모 산 사람은 더 싸게 산 거잖아요. 외부 투자 기관도 당연한 얘기인 거고 뭐 에이티넘, 고성장 기업 투자 이런 거 얼마나 싸게 샀겠어요. 근데 마침 또 갭으로 올라가 지금 막 10%로 막 개장하자마자 10%에서 시작해요 벌써. 그럼 그때 팔아요 당연히. 이 사람들 얼마나 싸게 들어온 줄 아세요 여러분? 공모 가격에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유통가능 물량이 이렇게 막 30%가 넘는다. 그런 거는 유통가능 물량이 20% 넘는 물량은 접근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상장했던 CTK 코스메틱 그 화장품 뭐 플랫폼 회사라고 뭐 이게 나왔던 거죠. 이것도 보세요. 유통가능 주식수 30.4%. 이거 상장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또 S트래픽 이거 뭐 관제탑 뭐 이런 건데 유통가능 물량 41%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그러니까 만약 올라갈 수도 있어요, 41%. 그렇지만 그건 아직 그 회사가 트렌드하게 잘 맞고 사람의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회사다. 그런 거면 돼요. 근데 S트래픽 뭐 교통관제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사람의 관심을 얻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종목을 가급적이면 신규 IPO 종목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들어가셔서 유통 가능 물량을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25% 이상은 여러분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요 상장하고 한 번도 그 공모가를 못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어떤 신규 상장주도 향후 기업의 성장성 이런 걸 다 보셔야죠. 아셨죠? 자,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개별 종목 장세에 대비하셔야 되고요. 자, 섹터 로테이션이죠. IoT, 바이오티 주춤하고 철강 음식 통신료 상승하고 주도주 없는 기간 조정 장세가 되니까 테마 종목에 장시 자신이 없으신 분은 매매하지 마시란 말씀드리고 아쉽게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코스닥 150 인덱스에 들어간 거 있죠.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코스닥 150이 새롭게 편이 편출되는 종목 있죠. 지난주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관심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별 종목 하한가가 잇따랐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갑자기 적자 커밍아웃을 했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건 떨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제품화자로 막 하한가에 갔죠. 또 관련 FPCB 관련주도 다 갔죠. 그러니까 연말에는 뭔가 이렇게 돌발적인 게 뭔가 많아요. 뭔가 클로징 해야 되고 사모펀드에서 갑자기 이제 펀드를 정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급락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연말 장세 조심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비트코인 테마의 열풍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 제 주위에서도 막 비트코인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접근 금지라고 봐요. 왜냐 주식 격언에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나라에서 규제한대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하는 정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금주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증시 전망 말씀드리면, 자, 18년 1월부터 2월 개별 종목 장세를 대비한 그런 준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식보다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관망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 이벤트로는 이제 미국 FOMC에서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회의가 있죠. 그래서 12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랑 금리가 똑같아지는 거고요. 금리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12월 13일부터 16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시진핑 평창 올림픽 참석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참석을 한다. 그러면 완전 한국과 중국은 완벽한 화해 무드로 되냐 안 되냐의 어떤 가늠자입니다. 시진핑이 평창 올림픽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따라서 중국 관련주의 그 어떤 파급 효과가 커지고 적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개별 테마를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금주는 관망 전략입니다. 개별 테마는 하시려면 이제 5G, 그 다음에 바이오. 네, 그것도 이제 거의 한물이 갔죠. 그러니까 또 새로운 테마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마를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 현금을 가지고 관망도 투자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저 종목을 살려고 그래요. 근데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다렸어요. 근데 예전에 그럼 100주 살 수 있는데 지금 200주 살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건 번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꼭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망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자, 12월 17일 방송 안내 주간 지체크 12월 4주차 방송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이상 원샷이었습니다.